여기는 키르기스탄 오시입니다. 파미르 고원 히치하이킹 여행을 끝냈고, 이번 편은 가시는 분들 정보를 좀 드리려고 후기 겸 정보 겸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총 9일 다녀왔고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키르기스탄 오시로 오는 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 루트, 키르기스탄 오시에서 파미르로 들어가는 루트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저는 총 1580소모니, 대략 한 22만원 정도가 들었고, 다른 거는 이제 15달러는 파미르 키르기스탄 국경 넘을 때 또 퍼밋이 필요해요. 그거 받느라 15달러 써서 총 한 25만원 안으로 했습니다. 9일에 뭐 퍼밋이나 먹는 거, 숙소비, 가기 전에 뭐 물품 같은 거, 쉐어 택시 다 포함해서 이 정도니까 저는 되게 싸게 갔다 왔고요. 히치하이킹으로 갔다 온 거니까 되게 싸게 갔다 온 편입니다. 숙소는 하루는 재워주셔서 공짜로 잡고, 하루는 트럭에서 재워주셔서 그것도 공짜로 잡고, 또 하루는 현지인들만 가는 작은 온천에서 잠만 자는 숙소 30소모니로 해결했기 때문에 정말 싸게 갔다 온 거고요. 뭐 다른 여행도 10일에 20만원 같으면 정말 싼 거죠. 일단 저는 인터넷을 없이 갔어요. 유심을 안 사서 갔기 때문에 인터넷이며 뭐 전화며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게 유심을 사려면은 타지키스탄에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등록을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800달러 내라고 하더라고요. 좀 얼탱이가 터져가지고 그지 같은 타지키스탄 정책이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가 챙겨 가야 될 것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챙겨 간 거는 물론 소모니, 달러, 이건 필수로 있어야 되고, 따뜻한 옷도 조금은 필요했어요. 날씨가 지금은 덥기는 한데 고산지대 올라가면 밤에 좀 추워가지고 한두 개 정도 챙겼고, 위에 올라갔을 때 먹을 고산병 약이나 두통약, 그것도 챙겨갔고, 그 외에는 생각보다 별 게 없었습니다. 일반 여행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챙겨간 간식 외에 초코파이를 한두 상자 가져가서 도움 받으신 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상태가 안 좋아서 차마 드리지는 못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먹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퍼밋이랑 국경 넘기,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파미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퍼밋이 필요해요. 파미르 국경은 저는 두샨베에서 받았고요. 가격은 50소몬이었습니다. 근데 공식 가격이 50소몬이에요. 이게 참 그지 같은 게, 뭐 당연히 정상적인 직원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직원은 지금 바로 퍼밋을 받으려면 50소모니, 오늘 저녁에 받으려면 70소모니, 내일 받는 건 100소모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50소모니인 걸 알고 와서 직원이랑 협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영어나 타지코 못하는 척 했어요. 그냥 50, 50 뭐 우기고, 오늘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우기니까 결국 70소모니에 해줬습니다. 근데 공식 가격은 50소모니라는 거. 그래서 70까지는 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은 조금 선 넘는 것 같아요. 또 필요한 거는, 이것도 진짜 참 그지 같은 건데, 타지키스탄에 10일 이상 있으려면 거주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이게 20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10일인데 일하는 날짜로 10일이라서 주말을 제외하면 2주입니다. 14일. 그래서 저는 그냥 14일 안에 갔다 왔고, 타지키스탄이 한국인은 30일 무비자긴 해요. 무비자긴 한데 10일 이상 있으려면은 거주 등록을 하고 20달러를 내야 돼서 사실상 무비자가 아닙니다. 2주 정도 무비자예요. 이게 돈 뜯는 방식이 좀 양아치 같아서 좀 싫긴 한데, 저는 그래서 싫어서 14일 안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파미르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지 같은 인간. 파미르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키르기스탄에서 두샨베로 가서 파미르를 가는 방법과, 아니면 두샨베에서 파미르를 가서 키르기스탄 오시로 오는 방법,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대부분은 키르기스탄 오시에서 두샨베로 오는 코스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파미르 마지막 마을인 카라콜에서 차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히치하이킹도 그렇고 쉐어 택시도 그렇고, 그래서 안 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키르기스탄 국경을 넘으려면 또 다른 퍼밋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키르기스탄에서 요구하는 거라
타지키스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파미르에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려면 15달러를 내고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좀 빡치는 게 거기도 그 사기를 치더라고요. 저는 루트입니다. 제가 간 루트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그 지도상에서는 두샨베에서 위쪽으로 넘어가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길이 너무 안 좋아서 가는 차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밑쪽으로 쿨롭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갔습니다. 이게 루트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계속 따라가는 길이라 지나가는 차량도 더 많습니다. 파미르를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르기스탄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카라쿨이라는 그 파미르 마지막 도시에서 타지키스탄 국경까지 와도 문제예요. 이게 국경이 2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는 있는데 좀 힘들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올 때는 아침에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길도 너무 안 좋았고 네, 오르막 내리막이라서 걷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해발 4,000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기가 가능은 하겠지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는 사람 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봤고 네, 그 고개 이름을 키즐패스라고 하는 고개인데 근데 그걸 넘어도 문제예요. 거기서 국경에서 사리타시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키르기스탄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미니버스가 있어요. 오시까지. 근데 그 국경에서 사리타시라는 마을까지도 40km 정도가 돼서 걷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투어 차량이랑 협의가 안 된 분들은 그 카라쿨이나 무르갑에서 택시로 연락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건널 테니까 몇 시까지 국경에 와라. 그러면 택시가 와서 5시까지 운전을 해줍니다. 문제는 그게 200달러에서 250달러예요. 뭐 4명이라도 한 사람당 한 80달러 정도니까 80달러면은 좀 큰 돈이라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갔느냐는 그 본편 영상에 가시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 루트는 호르그라는 마을에서 무르갑까지 가는 길로 히치하이킹을 했었는데 그 호르그에서 좀 밑 이시카심이랑 곳까지도 히치하이킹을 했었어요. 거기 온천이 있어서 온천을 했는데 그 온천부터 다시 밑으로 아프가니스탄 국경 쪽으로 가서 와한벨리 라는 곳을 따라서 가는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는 좀 많이 힘들어요. 길도 힘들고 차도 거의 없어서 히치하이킹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트럭은 거의 없고 정말 투어 차량 그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갔던 곳들 중에 좀 특이할 만하다고 했던 데는 아프가니스탄 시장이 파미르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시카심이고 하나는 호르그라는 좀 큰 도시 옆에 있는 시장인데 저는 호르그 옆에 있는 시장을 갔습니다. 이시카심 시장은 매주 토요일만 열린다고 하고 그 호르그 옆에 있는 시장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시카심에서 열리는 시장은 그 국경 사이에 있는 곳이라서 여권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프가니스탄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오고 타지키스탄 사람도 오고 해서 둘이 만나는 지점이라 한국 분들이 가시면 좀 신기하실 거예요. 제가 간 호르그 시장은 여권까지는 안 받았고 그리고 그 위치도 호르그라는 도시에서 미니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미니버스가 좀 많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비파티마 온천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시카심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 곳이긴 한데 비비파티마라는 온천이 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가 그냥 위가 아니라 7km를 가야 됩니다. 땅에서. 그래서 걸어서 가는 거는 많이 힘들고 차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히치하이킹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끔 호텔 사장님들 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그거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르그에서 무르갑까지 가는 길 중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 딱 한 군데 집이 있거든요. 그 집도 온천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건 정말 작은 온천이고 그 집도 정말 잠만 자는 숙소였어요. 30소모니밖에 안 줬고 방도 진짜 너무 열악한 곳이긴 한데 뭐 기회가 되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온천이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사우나 느낌이라 굳이 가실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에 있으니까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간 곳은 이것도 설명에 적어 놓겠습니다. 거기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히치하이킹으로는 가기 좀 힘들어서 못 갔는데 그냥 투어 차량이나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은 제가 사이트도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히치하이킹으로 갔다 왔습니다. 1km 되는 거리는 잡아서 해봤지만 이렇게 긴 거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주로 트럭을 했고, 특히 파미르에서 히치하이킹을 하시면 거의 한 80%는 트럭이실 거예요. 트럭은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에서 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무르갑이라는 마을에서 갈림길이 서요. 그래서 무르갑에서 카라쿨 오시 가는 트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파미르에서 키르기스탄 국경은 현지차로는 정말 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탄 트럭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타시고 막 저녁 9시, 10시까지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밥도 안 드시고 그걸 계속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얻어 타는 입장에서 막 자지도 못하고 조금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하시면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이 텐트 물어보시던데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한테 텐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차가 도시에서 멈추거나 숙소에서 멈추기 때문에 밖에서 자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밤이 너무 늦어서 길에서 자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근데 모르겠어요. 기사님은 트럭 안에서 주무시고 저는 밖에서 텐트에서 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트럭, 쉐어택시, 투어 차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트럭은 공짜인 대신에 너무 느려요. 짐 싣고 있으면 몇 배로 느리고 호르그에서 무르갑까지 구글 지도에선 한 6시간, 7시간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틀 걸렸습니다. 아프간 국경으로 지나치면은 더 걸려요. 그게 절벽 바로 옆이고 완전 오프로드라서 트럭이 정말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트럭의 안 좋은 점은 내려서 경치 보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가면서 창문으로 계속 보는 게 끝입니다. 뭐 돈을 안 내고 가니까 뭐 그 정도는 저는 할만했어요. 트럭에 타고 가도 경치가 워낙 예뻐서 굳이 내려서 사진 찍고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흥미가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쉐어 택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쪽 문화가 그 일반 차를 이렇게 세워서 타면은 돈을 내는 문화예요. 당연하게 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돈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이게 히치하이킹으로 공짜로 태워주시는지 돈을 내는 건지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가서 차를 세우면은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얼마냐고. 스콜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얼마라고 항상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그런 걸 안 물어봤다가 나중에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도 있었고, 뭐 필요 없다고 했다가 돈 달라는 양아치들도 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이놈들이 150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150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짜증나서 뭐 그냥 20만 주고 보낸 경험도 있는데 이게 좀 뻔뻔해져도 됩니다. 100소모니 정도면 정말 많은 금액이라서 100소모니까지는 웬만하면은. 그리고 진짜 개꿀팁은 짐을 내려서 생각을 하세요. 그 도착을 하면은 짐을 일단 다 내립니다. 이거 짐 내리면은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짐을 내리시면은 그때부터는 지들도 어차피 갈 길 가야 돼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어 차량도 히치하이킹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는 투어도 있는 걸로 알아서 투어 차량은 정말 케바케입니다. 특히나 투어 하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완전 케바케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셔야 되고, 근데 뭐 히치하이킹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못 가리니까 일단은 세워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히치하이킹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차 지나갈 때마다 이거 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피켓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워줄 사람은 태워주고 안 태워줄 사람은 안 태워주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히치하이킹 하는 입장에서 뭐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검문소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검문소에서는 기사분들이 다 내리셔야 돼서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고 뇌물 같은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일단 사가서 몇 개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부서졌어요 이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25만원 이하로 갔다 왔고, 일단 숙소 비용은 식사가 있으면 150소모니에서 300소모니까지 합니다. 이게 식사가 없으면 90에서 150소모니까지 하던데 저는 전부 식사가 없는 거를 선택을 했고, 식사도 근데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탄수화물 위주였어요. 이게 식사가 파스타 아니면 야채랑 감자 들어간 스프, 라면, 빵이랑 잼, 차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사 비용이 아침 저녁 100소모니, 150소모니를 낼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냈고, 아침도 계란 몇 개랑 소세지 그냥 하나, 두 개 그렇게 줘요. 그래서 요리가 가능하면은 웬만하면 계란을 사서 삶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솔직히 저녁 아침 100소모니면은 13,000원, 15,000원인데 한국에서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현지 사정이 좀 열악한 거는 맞는데 메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돈도 아낄 겸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야크람 양 엄청 많던데 왜 그 메뉴에는 안 주는지 좀 미스터리긴 해요. 자기들이 먹나?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메뉴 살짝 보고 고기 없길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거는 선금을 안 받아요. 자고 나갈 때 주는 거더라고요. 모든 숙소가 그랬어요. 물론 돈을 안 내시고 가는 분들은 없겠지만 선금을 안 받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식당에 가셔도 도시 주변 식당들도 조금 비싼 편이고, 고깃국 슈르바라고 하는 게 40소모니에서 50소모니 정도? 고기 한 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저는 해 먹었습니다. 저는 계란을 현지에서 사서 했는데 계란이 이제 카라콜로 갈 때마다 비싸지더라고요. 1.2소모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2소모니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2소모니가 진짜 이게 너무 비싼 편이거든요. 한 판에 그럼 8,000원 정도인데 한국보다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한 숙소는 다 요리가 가능하니까 가셔서 여쭤보시고 요리 가능하다고 하시면 요리를 해 먹는 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 무르갑은 식당도 2개 뿐이라 가지고 뭐 숙소에서 드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못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치하이크, 투어, 그리고 쉐어택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물론 돈 많으면 투어가 좋죠. 근데 투어가 1,100달러부터 1,500달러, 1,600달러, 1,800달러까지 봤어요. 어딜 가고 어디 멈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퍼밋 비용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기사님들 뭐 숙소나 기사님들 식사는 그건 정말 케바케라 따로 컨택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두샨베 숙소나 오시 숙소에서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파미르에서 오시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택시를 부르는 비용이 또 200달러, 250달러 이 정도여서 이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쉐어택시는 최대 200소모니가 안 넘었어요 저는. 제일 긴 거리가 호르갑에서 무르갑까지, 무르갑에서 호르그까지 가는 거리인데 이게 많이 주면 300소모니, 400소모니예요. 이 정도 가격 생각하시면 되고, 더 싸면 더 좋고 무조건 협상은 무조건 하시고, 무르갑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카라콜 넘어서 국경까지 가는데 4,500소모니 부르더라고요. 아 진짜 양아치. 그래가지고 바로 부르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물어보고 막 거리 계산해보고 뭐 곱하기 하는 척 하더니 4,500소모니 부르더라고요. 이런 거 진짜 절대 속지 마시고, 최대 많이 해도 뭐 한 500소모니 정도입니다. 근데 무르갑에서 국경까지 가는 택시가 많이 없어서 사실 부르는 게 값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4,000소모니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1000소mon이 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근데 뭐 결론은 쉐어 택시만으로 가더라도 돈이 많이는 안 듭니다. 히치하이킹이 너무 안 들어서 그렇지 파미르 고원이라는 곳을 택시를 타고 가는데 10만원 이하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좀 좋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그 외 꿀팁입니다. 일단 좀 짜증을 내서 죄송한데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나라 좋아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두샨베도 너무 예쁘고 파미르도 너무 예쁘고 한데 몇몇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은 이 관광객 정책이 그지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일 이상 있으려면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제 그게 있어야 유심을 사고 휴대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유심을 못 사요. 그게 휴대폰 기종에 따라 다르고 제 휴대폰 기종은 $800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저는 인터넷이 없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800를 내야 거기서 이제 심카드를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국경을 넘어서 다시 들어오는 비자런이라고 하죠. 그걸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입국 후에 30일이 지났다면은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심 안 사고 어차피 파미르 인터넷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인터넷이 안 돼도 어차피 히치하이킹을 하면 인터넷이 되건 안 되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운이 좋게. 그리고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뒷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은 줄 수 있다. 그것도 물론 케바케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뭐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했던 거는 간식이랑 담배 챙겨가기. 이 나라가 간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 포장돼 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박스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집어서 무게대로 계산을 하는 시스템인데, 초코로 코팅된 거는 녹아서 웨하스나 뭐 비스킷, 오레오 종류 같은 거를 가져가서 애들한테도 주고 트럭 아저씨한테도 주면 뭐 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안 피시는 분들도 가져가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담배가 한국보다 싸고, 저도 담배를 피진 않지만 뭐 라이터나 이런 거 가져가셔서 필요할 때 주면은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저는 초코파이 가져가서 만나서 도움 주신 분들한테 하나씩 드렸거든요. 이게 현지 기준으로 조금 비싼 과자이기도 하고,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거 한국 과자다, 맛있다,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거라서 맛있을 거다 이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면은 어떻게 드렸는지 나오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가 저는 몰랐는데 에세라는 담배가 한국 담배더라고요. 그래서 에세를 사서 이 에세 담배 드리면서 한국 담배라고 하면은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제가 나중에 후회했던 거는 노래가 없었다는 거. 휴대폰에 노래 몇 개 넣어 가시면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노래 듣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부르고 이러면 힘도 나고 기억에도 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키르기스탄 쪽으로 갈수록 그 키르기 분들이 많고 생긴 것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나 이런 거 가져가셔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 타지크어를 쓰시죠. 러시아어도 조금 하시는데 타지크어를 좀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좋다, 예쁘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가셔도 소통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영상에 제가 실시간으로 남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